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헬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헬가업승계 수석연구원이자 전략세무사인 윤석부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부입니다. 네, 세무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세무법인 이화의 서초지점 대표세무사로 있고요. 또 정헬가업승계단의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무법인 이화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주로 뭐 조사 대응이나 또 절세, 부동산 뭐 다방면으로 일반 세무법인하고는 다르게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이제 본전 대표님께서 그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장 출신이거든요. 상속증여세. 네, 이제 세무서장도 한 두 군데서 역임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강남권에 있던 세무서장님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불복 또 이 가업승계 자산 이전에 대해서 특화된 이제 세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절세를 하시려고 하면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좀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절세 솔루션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본전 대표님께서 세무대학 1기 출신인데요. 굉장히 평판도 좋으시고 또 이 국세청 관련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무법인 이화는 정헬가업승계 연구소와 이제 MOU 체결로 함께 가업승계 연구하고 절세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윤석부 세무사님 오늘 가족법인을 활용한 이제 승계 전략, 절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지금 세무사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좀 느꼈던 게 일반 세무사님들하고 좀 차별점, 좀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특별한 경력이 좀 있어서 그러실까요? 아, 예.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한국 세무사고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투자은행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자격증 약간 좀 생소하시죠? 그 IB 라이선스라 해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라이선스라는데요. 이쪽 업무가 그 기업들 자금 조달하는 거, 그러니까 증자라든지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M&A 자문이라든지 IPO 상장 업무 자문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과 관련된 이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 쪽 경력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절세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금융 기법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절세 또 승계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규모가 커질수록 단순히 이제 세금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이런 금융 경력이 있으신 거, 투자 쪽 경험이 있으신 거는 대표님들, 특히 좀 중견이나 이런 규모가 있는 회사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가족법인을 활용한 증여 전략. 자, 우리 정헬연구소에서 우리 세무사님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창특. 예. 가창특 중에서 오늘은 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가창특이라 해서 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그리고 이제 특은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라는 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걸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은 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10억 원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120억까지는 이제 10% 세율로 이전할 수 있고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5억 원 초과해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까지는 이제 10% 세율로 증여세만 납부하면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법인은 주로 이제 가족법인 또는 자녀법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특정 법인을 활용한 이제 사전 증여를 하면은 법인 세율 일반적으로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는 20% 세율로 이전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세율로만 비교하면은 가하고 창은 10% 세율로 이전할 수 있었는데 이 특정 법인 하면은 최소 10%, 20%냐, 20% 내야 되지 않느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0% 세율로도 많이 이전합니다. 특정 법인을 활용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창보다도 더 세금을 적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정 요건이 맞으면 가창은 10%였는데 오히려 세금 없이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가족법인, 특정법인을 활용한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그 꼭 미리 해야 되냐, 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도 있긴 있으세요.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사전 증여의 목적은 그 절세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전에 그 가족 간에 동의된 상황에서 미리미리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나중에 그러니까 이 여의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족 간의 불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세 측면에서도요, 이 임박해서 조급하게 하면 세율 뭐 한 20% 가까이 낼 수 있는데 이걸 시간을 텀을 두고 한 10년 동안 여유롭게 진행한다면 10% 이하 세율로 그 부모님 재산을 자녀들한테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조금씩이라도 지금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산 다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가창 특중에서 이 특정 법인 사전 증여가 왜 필요한지 좀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하나씩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세율 측면에서도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나 창업자원 증여세 과세 특례보다 그 불리하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일단은 업종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학원업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없고 업종에 제한이 많은데 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에서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자금이나 그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만약에 상속이 개시될 때는 그 사전에 기간에 상관없이 이 상속자산에 합해서 다시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를 하시면요. 사전 증여를 한 다음 5년이 지나면은 이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그렇죠. 네. 5년이죠.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그 뭐 사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한테 증여했으면은 10년 안에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안에 재산은 합산이 되고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제 5년 이내 이전한 재산이 합산이 되거든요. 이 가족법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돼가지고 5년 내만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법인을 이전한 다음에 5년이 지나면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아, 진짜 이야기하면서 조금 대표님들이 혼동할 수 있는 용어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족법인이라고도 했다가 뭐 자녀법인이라고도 했다가 또 특정법인이라고 했다가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용어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자녀법인부터 말씀드리면은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법인이 자녀법인인 거고요. 그 자녀도 가족이잖아요. 뭐 가족법인, 자녀법인하고 가족법인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법인, 가족법인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특정법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 5회에 의하면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를 합한 대주주 지분이 30% 초과되면은 이게 특정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은 부모님 지분과 자녀들 지분 합하면 당연히 30%가 넘겠죠. 100%에 가깝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특정법인, 가족법인, 자녀법인 이렇게 차별 없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법인은 이제 상법상 용어고 이거는 아까 세법상 네, 30% 이상이면은 이제 세금 부과 때문에 이제 세법상 용어를 한 거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가족이 주주로 돼 있는 법인을 뭐 가족법인, 자녀로만 돼 있으면 자녀법인, 그냥 요거는 편의상 이제 부르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앞에 가창은 요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결국은 이제 합산을 한다는 그렇죠. 뭐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가족법인, 특정법인을 활용한 자산 이전은 5년만 지나면 이제 상속 합산에서는 자유로워진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큰 강점이네요. 네, 그 이외에도 이 자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예를 들자면은 이걸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가업, 부모님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 특정법인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자기 지금 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가업을 이을 수도 있고 그냥 지분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리한 점이 그 창업자금이나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이 자녀분까지만 내려가잖아요. 손자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근데 특정 법인 손자분들까지도 할증 과세 없이, 할증 과세가 30% 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할증 과세 30% 없이 손자녀까지도 한 번에 이렇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들이 특히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손자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대가 생략돼서 넘어가니까 이럴 때는 그렇죠. 이제 할증이 붙는데 말씀해주신 이 가창 특의 특정 법인은 할증 없이 손자녀한테까지도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럼 가창은 어부를 함께 물린다는 물려준다는 기본 조건이 들어가는데 특은 업이 꼭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 업은 그렇습니다. 안 넘어가도 되고 자산만 넘어갈 수도 있네요. 네. 네, 업을 같이 넘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약간 한 가지 이제 다른 말씀은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업을 물려주는 거고 이 창업 자금은 돈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은 자녀가 그거 갖고 어느 업을 해도 되죠. 물론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만은 다른 뭐 온라인 뭐 거래업이라든지 무역업이라든지 종사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갈 수는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증여 특례도 그렇고 상속공제도 그렇고 좀 유지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특정 법인은 유지에 대한 부담도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지분 이전이 목적이고요. 지분 이전을 받는 중에 또는 지분 이전을 받은 후에 또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고 싶으면 종사해도 되고 아니면 대주주로서의 지위만 하겠다면 그게 지위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특정 법인을 하려면 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어떤 부분에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우선은 이제 부모님 가업이 이 법인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을 넘기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먼저 우선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개인이 일정 한 3억 원 이상 수입이 나는 경우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면은 뭐 소득세도 줄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낮춰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우선은 개인 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법인들도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녀 법인이 법인을 기존에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주 지분을 좀 받고 있다면 이제 새롭게 뭐 시세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 자녀분이 두 분 있다. 그럼 자녀 법인을 만들 때 한 법인 안에 뭐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주주로 나누지 마시고 첫째한테는 그냥 A법이라는 독립법인을 만들고 둘째한테는 B법이라는 독립법인을 나눠서 이전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법인이 또 두 개면 운영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유리할까요? 단순히 만약에 이제 한 번에 4억 원을 넘긴다. 4억 원을 넘기면은 이제 2억 원 초과는 20% 세율이 부과되잖아요. 근데 두 자녀 법인한테 2억씩 넘으면 다 10%에서 세율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요. 세금이 반으로 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인마다 접대비 있잖아요. 접대비 한도가 3,600만 원인데 이거 한 법인에 3,600만 원밖에 사용 못하지만 두 법에 3,600만 원, 3,600만 원, 7,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도 한 1,500만 원까지 연간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그것도 각 법인마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 측면에서는 나누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형제간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접대 카드 썼다 하는데 첫째가 법인 카드 쓰고 그걸 보면 둘째는 쓰지 않은 둘째는 보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을 분리해 주는 게 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네. 절세 측면, 그다음에 화목. 절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네. 화목이라는 측면도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같이 지분이 예를 들면 50대 50인데 일은 형님이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회사가 잘 됐어. 그럼 왠지 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처음부터 나눠주시는 게 예. 훗날 우리 자녀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데는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이 두 분 있을 때 보통 이제 대다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가족법을 만들어서 아버지 10% 가지시고 큰 아들 45%, 둘째 아들 45% 이렇게들 많이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법인을 두 개 만드셔서
각각의 아버지가 5%씩 들어가시고 95%를 자녀들한테 주는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 특정 법인 가정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워낙에 이제 우리 윤석보 세무사님은 이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하고 나서 이런 가족 간의 어떤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먼저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네요. 이 특정 법인이 지금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게 그렇듯이 다 또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단점이나 또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보다 이제 주의해야 되는 점은요. 아까 이제 그 업종은 그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업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된 게 그 성실 신고 대상 그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 세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단 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다 20%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법인들이 뭐냐? 일단은 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또는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수입, 배당 수입 등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면은 이런 이제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 이제 뭐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이 아버지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10% 세율이 없어진 거죠. 임대 수입에 대해서. 그러면 자녀 법인도 당연히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줄 알고 1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 법인은 업종이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컨설팅업, 뭐 사무 지원 서비스업, 또 온라인 뭐 거래업 뭐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법인을 만들면은 그 뭐죠? 이 2억까지는 10% 세율로 저율로 이 법인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분들은 이제 성급하게 자녀 법인 만든 다음에 막 이 배당을 주세요. 초과 배당을. 다른 수입이 없는데. 그럼 배당 수입이 전체 매출에 의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해에는 10% 세율을 적용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은 좀 자산 이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시고 그전에는 이자나 배당 수입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설립 이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아까 말씀하신 뭐 0%가 될 수도 있고 뭐 20%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좀 주의할 점 말씀해 주셨고요. 의외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자녀도 임대업으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네. 네, 이게 중요하네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실제 그러면 자녀법인을 이렇게 주의할 점까지 잘 해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립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세금이 줄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자산 이전에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부모님 기업을 법인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별로 자녀법인을 만든다면은 이 아버지의 지분을 이제 아버지는 주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지분을 이제 자녀법인에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전하는데 대원칙이 있어요. 그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3항에 보면요. 이 증여를 받는 수증자에게 증여 받는 사람이 수증자, 그렇죠.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의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 법인이 아버지한테 1,0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빌려드리면서 연 이자를 100% 주세요. 좀 말이 좀 안 되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받았잖아요. 1,000만 원 수입이 되면은 이 자녀가 빌려준 경우에 자녀가 1,000만 원을 아버지한테 빌려줘서 100% 이자 수입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득세가 25%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250만 원을 내게 돼요. 근데 소득세가 250만 원 부과됐잖아요. 근데 증여세는 1,000만 원 수입에 대해서 뭐 10% 적용하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소득세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생긴 거죠. 그렇죠? 증여의 형태이나 그렇죠. 실제로 이제 법인세나 다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예. 자녀 법인 한번 비유를 드리면요. 아버지가 그 자녀 법인에 1억을 줬어요. 주게 되면 법인세는요. 1억 원에서 10% 하면 1,000만 원이 붙잖아요. 근데 만약에 증여세가 발생된다 할 경우는 자녀한테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이 있죠. 그러면 1억 원에 5천만 원 공제해서 5천만 원에 10% 500만 원에서 증여세가 적을 수 있잖아요. 이미 법인세나 소유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죠. 그 유명한 45조의 3, 4, 5. 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또는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또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제가 아까 뭐 극단적인 예를 뭐 100% 이자 또는 1억 원을 주는 경우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증여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를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증여세율이 높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능하면은 이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이고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의사항까지 다 챙겨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윤석도 세무사님이 이 자녀법인, 특정법인을 활용한 절세 솔루션을 많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실제 이런 특정법인 활용한 그 다양한 방법들,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징여 의제에 걸리지 않게 이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은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는 그 아버지 회사에 자녀법인이 아버지 회사에 매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원자재를 아버지 회사에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원자재 아버지 기업의 매출한 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50% 미만 거래만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50%를 초과하게 되면 이게 또 증여 의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 회사의 매출을 일으킬 때는 전체 매출액에서 50% 미만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게, 그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말씀입니다. 이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면은 50%가 30% 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대표님들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총액이 이제 5천억 원 미만이고요. 연 매출은 이제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대략 한 연 매출은 1,000억 원 이하면 이제 중소기업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 회사의 50% 미만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감 떼어주기는 아버지 회사한테 일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좋은 여러 가지 뭐 유통업을 하고 계실 때 여기에 대리점을 맡았어요. 대리점에서 아버지한테 물건을 싸게 받아서 그걸 이제 마진을 붙여서 그 외부에 판다. 이제 이게 일감 떼어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 둘 다 아버지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또 증여 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라면은 뭐 자녀 기업을 쉽게 키워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는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던데,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증여의제 이슈가 있으나 딱 그 규모가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거 네. 좀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자,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는 무조건 안 된다. 증여의제에 걸린다. 이게 아니고요. 일감 몰아주기는 50% 이하로만 거래를 하고, 일감 떼어주기는 중소기업과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45조 5에 의한 특정 법인과의 거래는 이제 각 거래가 있어요. 그 아버지하고 이 자녀 법인 간에 뭐 증여가 있을 수도 있고, 저가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 채무 면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본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감자를 한다든지, 초과 배당을 한다든지, 이제 이 각 그 거래별로 해서 그 주주별로 1억 원 이하로만, 연간 1억 원 이하로만 이익가게 하면 증여의제 걸리지 않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다양하게 쓸수록 절세 효과는 커질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조금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예. 저도 이제 처음 할 때는 이제 쉬운 줄 알았는데, 근데 실상 실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간과하기 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는 세무사들 정말 이제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저와 같은 이제 좀 경험 있는 네. 세무사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은 이유가 신경 쓸 부분도 많고, 또 그리고 시간이
이게 뭐 1, 2년에 되는 것 같지가 않던데 대략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뭐 이제 주로 한 100억 원 정도 가치라면은 저희들이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100억을 이전하는데 네. 10년. 네. 그걸 왜 그러냐? 10% 이하로 아. 자산 이전을 10% 이하로 최대한 적게 그 부과될 수 있도록 세금이 부과되도록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하는 네.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러면 100억 기준으로 한 10년의 시간을 가지고 대신에 세율은 10% 정도. 그렇죠. 원래 100억이면 거의 뭐 50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을 내가 좀 들인다면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한 10억 정도로도 100억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표님 연세가 이제 80대 전후다. 그러시면은 뭐 10년 이상은 충분히 지금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사전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전 증여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 좀 하면서 오늘 이제 가창특 중에서 이제 특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우리 세무사님 좀 정리하면서 대표님들께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상속 공제 금액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우자 공제하고 일료 공제 합해서 10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이걸 이제 18억까지는 뭐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재산이 30억 되시는 분들이라면 큰 차이가 없지만은 큰 차이가 많겠지만은 재산이 100억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상속세율은 앞으로도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강하게 좀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세와 또 가족 간의 화목한 가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표님께서 젊으실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7, 80대, 요즘 70대는 너무 젊으신데요. 그렇죠. 예. 한 80 내외의 분이라면은 지금 해도 늦지 않고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절세와 화목한 가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화 세무법인의 또 서초 지점 대표 세무사님이면서 우리 정헬가업승계연구소의 전략세무사이신 윤석보 세무사님과 함께 가창특 중에서 특정 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결론은 일찍 시작할수록 세금이 준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우리 경험이 많은 윤석보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대표님들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